또 새로운 주장을 또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그 복본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가 민족 종교가 다 복본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복본식의 사유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후천론이 있어요. 후천계력은 복본으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후천제삼이 복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주세요. 동학이니 강정산이니 뭐 김일분이 뭐 이런 사람들은 후천계력이에요. 우리가 선천으로 가지 말고 후천 민족종교가 반드시 복본으로 도달하자는 건 아니다. 두 가지 사유 방식이 있다. 그걸 제가 뭐 생각이 나는 거지. 또 궁금하시는 거. 그러니까 어느 게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유의 선택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제라든가 뭐 한강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복본적인 사유고, 동학이라든가 이런 사유는 후천계급의 사상. 또 뭐 발표에 대해서 이런 거 궁금한데 이거 못하면 입을 이영수 선생님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두 가지나 준비했는데 어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새로 생겼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게 142쪽 보시면 중앙 고조선의 왕이 아니라 영맥 조선의 왕 이렇게 돼 있고, 거기 그 사료에 그 상공유 여기 그 차기에 나오는 거를 이렇게 했거든요. 뭐 시시 뭐 한 도 벌 예 조선이 뭐 불을 뭐 시든 뭐 이렇게 했죠. 근데 내가 이거 분명히 조선열전 뭐다 본 것 같은데 삼국지구나. 근데 여기 보면 벌 예맥 조선이라고 하면 예맥 조선이라는 예맥과 조선을 결하고 쳤다고 해야 돼. 군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이제 제가 이거를 찾았던 거는 지금 이제 일본에 옮겨 쓰면서 사실은 이게 통계 내가 이 자료들을 조사했지 하는 게 작년에 전라도 청년사 하면서 동남은견사 할 때 이 자료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7월 8월에 한 2달 동안 고민을 하면서 찾았던 자료에서 끌고 와서 붙이게 한 정도인데,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까 지금 이인철 부총장님 발표했듯이 그 당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조선하고 위만조선은 같은 맥락인데 당군조선은 다른 영역이다라는 거. 근데 전라도 청년사에서는 위만조선부터 시작해요. 위만조선이 멸망하면서 한사군이 설치됐다. 1,4세기에는. 그리고 4,6세기에는 일본이 임나일본부를 남쪽에 설치했다. 이제 그 관점이기 때문에 그걸 깨는 자료를 찾느라고 인용한 거고. 제가 이거를 그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사료로 쓸 때 예맥과 조선을 치고 사군을 설치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예맥 조선은 그러니까 점을 찍어야 되니까. 그거는 사실 없는데. 네. 또 궁금하신 예. 네, 오순재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그 대마도 관련해서 저는 되게 중요한 섬이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대마도를 사실 실제로 가보면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섬이잖아요.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뭐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바로 밑에 이기섬은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섬 같아요. 그 풍경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건 그 묘제도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기록상으로 이렇게 분포된 걸 보면 그 고조선의 기본적인 양식과 같은 혹은 뭐 고르고르의 기본적인 양식과 같은 그런 묘제들이 굉장히 많고, 또한 신사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문제는 대마도가 이미 1952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영역에서의 거의 바깥으로 이제 밀려나잖아요. 근데 그때도 기준이 된 게 뭐냐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
나보다는 일본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기준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로 친연성을 더 일본에 준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딱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도 신사하고 묘제를 보면 묘제는 분명히 우리 쪽에 가까운 묘제예요. 근데 신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일본적인 거여서 이게 과연 우리하고 여기에 이렇게 많은 신사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일본식의 영역이 맞는 거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대마도를 공부하면서 그게 좀 가장 궁금했었고 이해할 수 없었던, 왜 그게 같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나 한국적인 그 묘제 형식이고 신사라는 건 과연 한국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 많은 것이 전형적인 신사의 형태로 있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건 한번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대화된, 그러니까 이제 격식화된 신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신사에 얽혀져 있는 여러 가지 그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아까 이제 화다도미 신사, 와다스미 그런 거는 이제 뭐 뚜렷하죠. 굉장히 뚜렷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번에 찾은 게 뭐냐면 해신신사라는 신사가 있어요. 이 해신신사는 얼핏 들어보면 바다하고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신사는 원래 그 음시천왕에 대한, 그러니까 백제계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신사예요. 근데 그걸 지금 그게 어디가 있냐면 그 우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백부인 쪽 그쪽 그 총본산이 거기예요. 근데 그것도 원래는 여기 뜬 거에서 불령 이렇게 분할해서 분양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이스라엘에도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여기서 분양해서 나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향토사 때 돌아가신 분, 그분이 그걸 정리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걸 캐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그 일본의 기층 문화를 이렇게 아까 좀 설명드렸지만은 아까 장군 박사하고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미야자키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 숭신의 세력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스토리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 세도나이카이를 쭉 지나서 기나이로 들어간다고. 그걸 우리는 이제 삼륜왕조 아니면 나라왕조 그러는데, 그리고 유적들이 거기 쫙 깔려 있어요. 세도 지역에. 제 책에 보면 그게 다 돼 있는데 정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야계 다음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일본의 실제로 고대 국가를 건설하고 백제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첫 번째 그 기착지, 그걸 갖다가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신사가 이름이 2번이나 와요. 3번밖에. 그러니까 이 신사는 이 스시마에 있는 신사 중에서 유독 해신 신사는 왜 자꾸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메이지 때까지. 메이지 때도 2번을 엎어요. 이름을. 이거 사람들이 못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그 백제계, 지금 이 천왕도 백제계잖아요. 근데 그걸 끊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추고 싶은 거예요. 왜 아까 장군 박사님이 지적을 했잖아요. 하가들 맞춤 문화가 저 밑에까지 맞아요. 그러나 메인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 분포 범위를 얘기하면 거기까지 확대가 되겠지만 메인은 이쪽이에요. 근데 제가 가장 놀란 게 스시마를 뭐 수십 년을 건너가면서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그리스하고 비슷하구나. 그리스는요, 근데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 이번에도 이제 그 운전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덤프하고 산속에서 덤프하고 만났어요. 아슬아슬하게 이제 피해서 우리가 살았는데 이게 가다 보면 2차선이 갑자기 없어져. 산이니까 1차선으로 팍 죽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 같으면 확 뚫어버려. 아니면 지금 터널 뚫어. 잘 뚫거든요. 지금 태백 다 뚫었잖아. 근데 걔네들은 안 돼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이렇게 봤어요. 집집마다 배가 다 있어요. 요 동네에서 요 동네 가는데 산을 넘어야 되거든요. 보트 타고 집 앞까지 보트가 와 있거든요. 쭉 가면 5분이면 가요. 근데 이걸 몰고 하려면은 산을 넘어야 돼요. 그리고 2차선이 2차선 거기 노인네들 많거든요. 죽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흔해 빠진 게 남해안 다 섬들이고 지금도 조선시대 공도 정책을 무지하게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버린 섬이야. 근데 그 섬은 우리를 치든가 아니면 이끼한테 얻어먹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지금도 그래요. 왜냐면 이끼시바는 펑퍼네요. 높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살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중앙정부에서